그 남북 관계를 이제 원만하게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도 잘 설득을 해야 되고 한미일 안보 삼각 안보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그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저 얼마 전에 이제 왕이 그 외교부장이 와서 사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시 거론하고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좀 되고 있는데 말이죠. 저도 최근에 예. 그 중국에 다녀왔는데 네. 사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이 참 우리 생각에서 대단합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산불 정책을 네네. 이야기했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그 산불 정책으로 중국이 그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네네. 지금 왕이 국무위원회 방한으로 현실화되었는데 사실은 그 사드 배치라는 것은 뭐 우리는 어떻든 간에 북한 핵 문제와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에는 많은 사드 배치의 그 철수 문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사드 배치 자체로 보면 북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어떻든 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사드 철수를 포함한 비핵화의 문제에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네네. 측면에서 중국을 좀 이렇게 설득하면 좋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핵 동결에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 합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만약에 그러한 핵 동결에 북미 협상이 된다면 네네. 북미 간의 관계는 개선될 것이고 네. 미국의 자본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면 네. 북한 비핵화로 인한 또는 적당한 핵 협상이란 가장 큰 피해국 중에 하나가 중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국에 인지하도록 설득해야 된다는 예,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의 핵이 완전히 제거돼야 중국도 편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예. 그리고 뭐 제일 편할 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핵 동결과 같은 적정한 순의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도 네. 중국의 국가 이익과는 상당 거리가 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상황이 되면은 중국이 원하는 네. 북중 관계는 아닐 것이다. 네, 네. 그것이 과연 예, 예. 여러분 당신들의 이해관계냐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우리 한중 간에 북한 비핵화에 관한 어떤 공감대를 좀 넓혀가면서 그렇죠. 그 속에서 사드 철수는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국가적인 대중 정책이 펼쳐져야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에도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 같죠? 우리가 제일 피해국이지 하지만 예, 예. 우리가 이미 뭐 재래식으로도 얼마든지 하루아침에서 전쟁이 되면 큰 난리가 큰 날 피해를 우리 입지만 말이죠. 예. 중국이 이때까지는 자기들은 마치 전혀 관계 없는 방관자적 입장을 펼치지만 어떻게 보면은 네네. 북한 핵 보유로 가장 피해를 입은 국가가 입을 수 있는 국가가 저는 중국을 생각합니다. 네네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의 핵을 만약에 핵 폐기가 안 된다 하면 그래도 핵 폐기를 하지 않은 핵을 가진 북한이라도 대미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나름대로 그런 계산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네. 김정은 위원장이 바보입니까? 예. 예? 대미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은 그 대가를 중국으로 받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공짜를 높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핵을 가진 북한과 중국 예. 관계는 중국이 원하는 관계는 완전 상이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겠죠. 과거는 이제 북한의 등거리 외교가 중국하고 러시아, 소련을 왔다 갔다 했다면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왕이 뭐 국무위원이든 외교부장이든 뭐 어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든 남쪽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물론 자기의 국가 이익이지만 네. 북한에 대해서 네.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고 핵폐기에 목소리를 내도록 네. 한중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네. 네. 이 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한중 관계 우리가 중국의 발언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예. 다시 말해서 이 돈독한 한미 관계 바탕, 예. 소위 미국을 등에 입은 한국이 중국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지 예, 예.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는 외톨이의 예, 예. 한국의 무게를 중국이 얼마나 그 무게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소미아 파악이 뭐 방위비 분담금 협상으로 삐걱거리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중국이 보고 얼마나 그렇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왕이 외교부장이 와가지고 네. 그 사드 배치 철수의 문제를 목소리 높인 이유도 네. 이 한국이 이거 뭐 외톨이구나. 네. 한미 관계, 한일 관계 다 불편하고 이 참에 한번 확실하게 한번 네.
본인의 몫을 확실하게 한번 해줘야 되겠다, 흔들어놔야 되겠다. 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 중국에 가셨을 때도 그런 분위기를 좀 느끼셨나요? 저는 이번에 뭐 큰 회의에 참석하고 왔는데 중국의 사드에 대한 불만은 상상외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고 방어용 무기인데 왜 중국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까요? 이번에 제가 중국 학자들하고 네. 대화하면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중국 학자들의 몇몇을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시간을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이 정책을 구사하는 우리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단기적이 아니라 음흠. 긴 안목을 보고 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네네. 그것이 사실은 중국의 역사였고 정책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네네. 미국이 좀 단기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운다 하지만 예. 중국은 좀 긴 안목에서 예. 정책을 추진한다는 그건 뒤집어버리는 겁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사드 뭐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삼불전치 이야기했지만 예, 우리가 예. 그것을 잊어버린 줄 아느냐. 네. 우리는 길게 보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국가이익을 물고 끝까지 간접적인 직접적인 간에 끝까지 집요하게 관찰시키겠다. 하시는 그게 중국의 이때까지의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중국의 예. 현실이 아닌가. 이 네네.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예, 그에 대한 예. 대응 차원에서 뭐 삼부를 했다고 해서 뭐 예, 한중 예. 관계가 갑자기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관 어느 때보다도 그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공고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미일 삼각을 이야기하기에는 네. 지금 한일 관계 오늘 이렇기 워낙 안 때문에 좋으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 네네. 그러고도 한일 관계, 네. 그리고 한미일 삼각 관계는 좀 시간을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국 변수량이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 예를 들면 우리 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미일 삼각 관계도 우리가 카드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뭐 사드 떠들고 아직까지 경쟁 문제를 풀지 않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네네. 한중일 삼각 카드를 꺼내가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지요. 맞습니다. 좀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가야 되는 방향은 맞지만 네네. 방위 동맹까지 가기에는 뭐 우리는 좀 더 전략적인 외교적으로 예, 좀 예.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 박사님께서는 89년도 11월 달에 그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 이제 유학을 하시면서 통일을 현장에서 이제 목격하시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통일의 감격이라는 건 좀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이제 느끼셨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금년이 네.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네.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89년 11월 9일 무너졌고 저는 당시 그 베를린 자유대학 학생 신분으로서 네. 도서관에 있다가 네. 독일 친구들이 그 브란덴부르크 게이트에 무슨 일이 났다. 네. 달려가가지고 그 현장을 제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학위 논문은 평화연구로서 통일 문제와는 좀 무관하지만 네네. 그 순간 예. 그걸 보면서 제가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제가 평생을 이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뭐 한마디로 제가 정리한다면 독일과 한반도의 그 차이, 예. 역사적, 네. 문화적, 종교적 예. 또는 분단 전후 네. 뭐 이런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말 독일은 우리가 헌법 제4조에 규정된 대로 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 네. 자유와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죠. 추진하고 네. 기반한 평화 통일을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 네. 독일 통일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예, 대상이란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물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 차이를 이야기하면 한정 없지만 네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은 사회주의 통일도 아니고 예. 국제사상 통일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는 그 체제로 그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그러면은 네네.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남북한 합의에 의해서 통일하는 방법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로 가는 평화적인 방법 그게 독일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내년에 30년이 됩니다만 네. 이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뭐 교육의 잘못으로 등등 이유로 많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관심이 사실은 크게 없는데 예, 좀 많이 옅어졌죠.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독일이 통일 이후에 정치적으로 완전 강국이 되었고 네. 군사 거의 주권국이 되었고 이 경제 강국이 되었고
물론 문제는 있지만 통합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정말 그렇죠. 우리는 처음에 우려했는데 아주 잘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비전을 가지고 통일을 왜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각오하는 네.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입니다. 정치가들의 역량이군요. 리더의 역량. 예. 예. 헌법에 의해 네. 당선이 되고 네. 헌법의 준수를 서약했던 네. 국회의원들 또는 대통령. 네. 헌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네. 네. 통일을 달성해야지요. 네. 통일의 의무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예. 그게 헌법이 규정하고 예. 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해야 될 의무고 네네.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게끔 우리 국민들은 자극을 해야 되고 네네. 또 우리 예를 들면 전문가들 또는 우리 언론에 계신 분들은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논리적 또는 이성적으로 네네. 예. 뭐 단순하게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 왜 필요한가를 젊은이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올 3월 달에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 3.1절 기념사에서 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수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죠. 제가 참 그때 네. 뭐 사실은 뭐 칼럼도 썼습니다만 네. 참 그게 뼈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 어떻게 했냐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과 협력하면 그것이 통일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참 좋은 뜻으로 그냥 한 말 자체는 좋은 말이죠. 덕담으로 한 네, 것이 덕담같이 아닌가라고 보이죠. 예.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도 신년사에서 통일을 20여 차를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 대통령이 신년사에는 통일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3.1절 기념사, 금년도 100주년 기념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국내외 사람들이 참 관심을 같이 지켜보는 그 3.1절 담화. 저도 국책연구기관에 있어봤지만 네. 대통령이 발표하는 3.1절 또는 8.1 경축사 담화 이런 축하 이런 메시지에는 네. 다양한 국책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이제 같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단어 하나에 네네.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려를 기워서 글을 다듬습니다. 네. 그 중요한 그 3.1절 기념사에 네.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우리 단순한 광복 하나된 조선의 광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상황에서 100년을 맞는 기념사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근데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통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과 협력하는 그것이 통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하. 우리의 노태우 김영삼 정부부터 네. 지금까지 우리 현재까지 우리 공식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거든요. 한민족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죠. 예. 3단계로 구성되어 있지 네네. 않습니까? 남북한 화해 협력, 네. 그리고 남북연합, 통일. 통일. 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 협력하는 것은 2단계. 네. 1단계 같이 얘기하는 화해 거예요. 협력과 남북연합의 단계입니다. 아.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 통일 방안의 통일은 소위 말해서 1민족, 1국가, 일체제, 일정부. 네. 이게 우리 통일이거든요.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금년 100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통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 협력하면 그것이 통일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3단계 통일이랑 배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우리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또 나아가서 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네.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대북 통일 정책은 저는 완전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전문가로서 학자로서 저는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국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통일관을 갖고 있는지 정식으로 한번 물어봐야 되겠군요. 생각해 보십시오. 네. 지금 제가 뭐 100%는 아니지만 제가 제 나름 노력해 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또는 지금 대통령 2년 반을 지나서 3년을 가는 이 시점이니까 지금까지 헌법에 기초해서 나는 헌법에 부여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추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후보자 시절에는 예전에 우리 남북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대로 네. 낮은 단계 연방제와 우리의 남북연합제가 같은 뭐 있다고 그런 내용을 후보 사실에 또 이야기해가지고 네. 연방제 통일론자가 아니라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그런 또, 또 의심을 받았죠. 받죠. 예. 그러다가 저 대통령 되고 난 뒤에는 헌법 개정을 하면서 이 자유를 빼려고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연 그분이 어떤 통일관을 가지고 있을까를 전문가인 저들은 눈여겨 지켜봤는데 네. 이번 3.1절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점점 더욱더 이분은 헌법에 부여된 대통령의 책무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건 우리 국민으로서 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설마 네. 우리 대통령이 옛날에 또 민주화를 경유했던 그 대통령이 설마 자유민주주의를 배격하겠느냐 예.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통일을 설마 배격하겠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는 허상이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드러난 실상을 네, 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노선에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 예, 예. 그걸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조국 사태 때 조국 당시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자이면서 사회주의자라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그럼 자유주의자라고도 이야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뺀 민주주의 개정을 할 때 네. 청와대 핵심이었던 자유주의를 자칭하는 그 조국 전 수석은 뭐 했습니까? 네.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말은 나는 자유주의자인가 동시에 사회주의자를 하지만 네. 그러면 당신은 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헌법 개정할 때 당신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은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네. 당신 정말 자유주의자 맞느냐? 예. 라고 사실 자유도 붙이기 싫었을 거예요. 뭐 그거야 그렇죠. 모르지만 그냥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 아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는 남을 함부로 의심해서도 되지 않지만 네. 그러나 실상과 동떨어진 허상을 자기의 생각으로 내재하기보다는 네. 있는 그대로 팩트 네. 그것을 점검해 나가면서 네, 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예. 그것이 만약에 자신의 의견과 부합하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네, 네. 그것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분들을 지지했던 것과 다르다면은 네.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국민들의 저는 책무라 생각합니다. 네. 그 얼마 전 이제 지금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추미애 의원이 그 사회주의 이제 국유화에 대한 이야기도 좀 꺼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 정부가 그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우려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단은 그 사람들이 과연 사회주의자냐 네. 그것도 사실 의심해 봅니다. 아, 예. 지금 드러난 행태가 네. 그들이 지금 어떻게 권력을 누리고 있고 네. 어떻게 자선을 축적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과연 네네.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라고 뭐 예. 말하기 아마 참 부끄러울지 않겠나 생각하고 강남 좌파입니까? 예. 예.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네. 일제의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또 완전히 네. 피폐화되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예. 완전히 풍지박산한 이 참 조국을 짧은 시간 내에 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예, 민주화 성장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탕이 예, 예.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간다? 네. 그 과연 국민들이 그 진정한 그 방향의 목적과 의도를 알면은 그것이 과연 그렇게 동의하겠습니까? 네. 네.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자에 근처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 연하면서 네. 우리의 이때까지 쌓아온 자유민주주의의 노력을 완전히 폄훼하는 네. 그 현실을 우리 국민들은 정확히 알아야 되고 네. 거기 분노해이죠. 맞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우리 진영 속에서도 많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문제점이 있은 건 사실입니다만 네네.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네네. 또 그런 걸 우리 해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를 들면 1987년에 헌법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 글자가 들어갔습니다. 네. 1987년에 87년에. 예. 지금 우리 똑같은 헌법을 우리는 예, 예. 지금 2019년 30년이 지난 시점에 32년 지난 시점에 똑같은 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때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얼마나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네.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규정 속에서도
우리만의 자유민주주의를 내실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 행하여왔고 예.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은 그 과정에 드러났던 문제점들은 개선해가면서 네. 더욱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표 자유민주주의를 더 키워나가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것을 뭐 엉뚱하게 완전히 판을 흔든다? 네네. 이것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과거 얘기했던 그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한 어떤 나쁜 인식, 그 독재하고 이제 이 고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그것을 예를 들면 또 정치 지형에 따라서 네. 당파에 따라 또 활용한 측면도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1987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다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네네네. 상황이고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것은 이 국민들의 올바른 눈가기를 가지도록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오 박사님 포함한 언론인들이 정말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이런 경험 됐습니다. 네. 참 어떤 개인적인 창피함인데요. 네. 제가 최근에 그 관변단체에서 주관하는 그 발표 모임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에서. 예, 예. 저는 제 평생 이 통일 북한 연구를 한 학자로서 발표를 할 때 네. 제가 낸 발표문에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경험을 처음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발표문을 사전에 이제 그 단체에 이제 보내는 과정에서 네, 자기들이 그런 일이-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빨리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빨리 예. 보냈는데 그 수정이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예. 북한을 자극하는 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내용은 다 수정. 물론 저는 네네. 제 나름대로 소신을 펼쳤습니다만 그대로 발표를 하셨군요. 물론 제 소신대로 예, 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음. 이 상황 네. 뭐 저와 같은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가로서 뭐 좀 어떻든 간에 네. 통일연구원장도 지냈고 나름대로는 전문가라고 생각 이 사람에게조차 그런 그런 요구를 요구를 한다는 건 한다는데 말이죠. 예. 그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이거는 네네. 여하튼 이런 시점에서 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고 예. 이 정부가 하는 예를 들면 좋은 점 좋은데 평가하지만 네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과감하게 대한민국을 위한 나름대로 의견 제시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예.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독일을 우리가 이제 통일의 이제 벤치마킹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 통일연구원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독일을 이제 벤치마킹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 외에 기타 국가를 이제 통일의 벤치마킹으로 이제 모델로 삼아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도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네. 이제 그 새로운 장관이 오면서 네. 이 독일 사례는 우리의 예. 우리의 지향점이 아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소위 말하는 독일 통일을 사실 독일은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흡수 통일로 이렇게 우리한테 인식이 좀 돼 맞습니다. 있죠. 근데 예. 했는데 사실은 동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주민들이 변화를 요구했지만 네. 서독이 그런 동독을 의도적으로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네. 그 전선국가 독일을 분단시켰던 미국 지금 소련 러시아 영국 프랑스 어느 국가 그것을 찬성했겠습니까? 네. 그 인접 국가인 그 폴란드나 체코나 슬라베 어느 국가 찬성했겠습니까? 네. 전부 반대했겠죠. 그죠? 네, 동독 주민들이 네. 스스로 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고 4개월 후인 1993년 3월 18일 자유로운 총선거를 통해서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원한 국민투표를 거쳤고 네. 그래서 민족 자결권을 거쳐서 합의 통일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 말하면 내용상으로 보면 물론 서독의 체제로 동독이 협상한 것이나 그 과정은 철저하게 동독 주민들의 선택과 결정과 투표에 의해서 네. 합의 통일을 한 것이죠. 네. 그런 이러한 독일 통일의 진면목을 보지 않고 네. 독일식 흡수 통일은 독일 흡수 통일로 규정하고 네.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 정부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네. EU의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CIS 러시아의 연방제라 등등 네. 네. 이런 나름대로 연방제 그런 연방제 통일 방안에 네. 연구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좀 적용 대상이 됩니까? 뭐 그것은 뭐 저로 봐 답변할 가치가 없고 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정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누군가가 독일 통일 사례는 우리 사례가 아니다. 네, 예. 연방제적으로 연합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군가 연구를 해라 결정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네. 과연 헌법 제4조에 기초하고 있는 사람이 결정한 것인지 네. 그 사람이 누군지 네. 그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예.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언론이 또 언론에 되겠죠. 그걸 뭐 검찰이 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런 문제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다양한 변수 중에 하나로 예. 연합제 또 연방제도 논의해 볼 수 있으나 네. 그러나 우리가 헌법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 헌법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이것에 기초한 평화적 네네. 통일 우리는 공감할 네. 수 있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말이죠. 네. 우리는 그 현 정부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을 바꾸어 자유를 빼려고 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지요. 네. 근데 중국 지금 현재 중국의 최고의 12가지 덕목 가운데 중요한 4가지 사회적 가치 하나가 자유입니다. 자유. 저 공산체제 국가에서조차도. 예, 중국조차도 네. 국가적 가치 중에 하나가 민주고 네. 4개의 국가적 가치 중 하나 민주고 네. 4가지 중요한 사회적 가치 중 하나가 자유예요. 허허. 근데 현 정부는 여기 자유가 들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뭐 사회주의자의 노선이 맞는지 뭐 네. 자기들도 그렇게 네. 이야기할지 모르죠. 우리는 뭐 중국과는 다른 또 사회주의자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좀 더 이 정부의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네. 정신적인 가치적 지향성이 무언지 네.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야기 안 예. 하죠. 이 네. 사람들은 비판에 능하나 네. 본인들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닌가 네. 아니면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워낙 네. 사회적 비판을 받기 때문에 네. 완전히 자기 권력화가 되기 전까지는 감추는 것인지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후자로 지금 그렇게 예. 추정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저도 그런 지금 감이 점점 짙어갑니다. 예. 자, 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지금 한국 TMZ 학회장도 지내고 계시고 그 24년 동안 그 한우물을 쭉 파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이라는 이제 사단법인을 만드셔가지고 본격적으로 통일 연구 논의를 이제 활성화시키고 계신데 잠깐 좀 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앞으로 우선 우리 오 박사님이 이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때까지 이제 글로서 네. 이제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쳤다면 이제는 이제 영상으로 예. 직접 육성으로서 이제 하시는 그 모습에 정말 저는 존경심을 표하고 싶고 예. 더구나 지금 단순한 그 기자로 단순하지 아니라 기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네네. 그 분야에 또 방위 분야에 또 정말 일개를 이루시는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네. 국가적으로 많은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든 간에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네. 이 유튜브 등등 하시는 일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예. 우리 사회가 좀 대한민국다운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네. 좀 열심히 하시길 기원하고 축복해 주시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저 나름대로 아까 네. 말씀대로 저는 DMZ 학회 만들어서 예. 이 비무장지대가 아닌 사실상 제1의 중무장지대 이 지역을 네. 그냥 두고는 진정한 남북 간의 신뢰, 한반도 평화를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그 DMZ 내에서 남북 간의 합의는 항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DMZ 내에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네. 남북 간과 국제사회 인력과 물자가 함께 어우러진 상황. 예. DMZ 248km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네. 그걸 비무장하고 평화지대하고 거기서 남북 간과 국제사회 인력과 물자가 함께 협력한 상황. 네. 이것을 만드는 것이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12년부터 네. 사단법인 한국 DMZ 학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또 저는 항상 또 제가 또 아까 조금 설명했습니다만 제 전공이 네. 평화 연구입니다. 아. 독일에서 학위 논문을 받은 예, 것이. 예. 그래서 이 평화를 이행태하고 또 평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협력이 아닌가. 네네. 그래서 평화 협력을 함께 네. 이 한반도와 동북아 또는 전 세계 차원에서 평화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에서 네네. 이때까지 제가 준비했던 네네. 그 연구원을 사실 오래전에 준비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 네. 사단법인화하고 네. 한국평화협력연구원을 출범시켰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에서는 평화와 협력으로 족하지만 네. 저희
분단 현실에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네. 저의 평화 협력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 협력임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아, 예. 단순한 평화 협력이 아니라 네네. 제가 분단된 조국에 살고 있는 이 저는 평화한국 평화협력연구원을 창설한 데 있어서 그 바탕은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협력은 우리의 국가익을 저 분명히 하고 네. 그것을 서로 그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국가 간의 평화협력을 함께 하는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싶고 네. 연구뿐만 아니라 또 행위로서 필요할 경우에는 보여줄 수 있는 국민운동도 저는 계획하고 있고 네. 또 이를 위해서는 이제는 제가 또 네. 언론에 또 도움을 받아야 할 예. 상황이 저도 미력이나마 좀 아이고, 감사합니다. 돕고 예,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이벤트도 좀 하셨던 걸로 이제 예. 프리덤 포 라이드 해가지고 예, 예, 예. 저희 회원 중에 그 소위 뭐 오토바이 네네. 타는 분들 할리 데이비슨도 있고 예, 예. 이분들과 함께 자유평화통일이라는 완장을 두르고 네네. 함께 저기 서울에서 저 평화의 댐까지 예. 평화의 화천이죠. 화천에 평화의 댐까지 예. 서로 행진한 네네. 그 이름하여 예, 예. 자유를 위한 행진 네. 뭐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네. 뭐 가능하면 그 행사도 지속하고자 예, 예. 합니다. 그러니까 휴전선 이제 155마일을 이렇게 쫙 라이드 하는 것도 참 멋있는 일일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뭐 언젠가는 이제 북쪽을 넘어서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우선 예. 뭐 저희들 남쪽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네. 자, 오늘 뭐 우리 손기웅 박사님 모시고 예, 신년 그 북한 전망을 이제 들어보고 이제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초대해주세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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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